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그저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금리도 예정대로 인하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죠. 이 국장의 흐름도 적당히 이제 위기를 하나씩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까 이래 했는데 역시 환율의 영향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복합적이지만 아직까지는 환율에 어떤 확실한 어떤 징후가 안 보인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머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요즘은요.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큰 위험이라는 있죠. 요 정도는 좀 맞아도 될 만한 위험이다. 아니고 이거는 잘못하면 이거 진짜 이거는 심각해. 이런 등급이 있잖아요. 위험도. 그래서 그거를 쭉 지켜보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어쨌거나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다. 그 부분. 그리고 파월도 그죠.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인데 실제 어떤 거죠. 이제 약간 좀 거진 끝나는 분위기죠. 그래서 존재감도 없이 미국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이제 케빈 해시라고 케빈 해시 이분은 이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출신이죠. 우리가 기사 내는 거 보면 NEC 수장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 따지고 보면, 그죠? 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맞춰주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금리를 얼마만큼 인하할 것인지, 또 과연 이게, 신뢰성이, 결여되면 미 연준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쨌든 그런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도 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럼 무엇보다 12월 19일, 그죠? 19일 날, 일본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어떤 식으로 좀 끌고 갈 것이냐, 사나에 노믹스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진짜 물가 인상만큼 인상을 하면, 엔캐리, 청산 자금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머리를 아프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뭔가를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가고, 또 그죠. 어떤 정시 배당소득 분리 가시라든지 정시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죠. 이 정치권 어떤 싸움 비슷하게 해가 전혀 좀 진척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 근데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것은, 그죠? 오늘은 그 공모주 도박판이었죠. 스펙주 하나, 그리고 일반 종목 하나. 근데 똑같아요, 패턴이, 그죠? 시초가가 거진 고가예요. 시초가가 거진 고가, 거기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끝없이 빠지는 거예요. 한 100%, 200% 뛰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그죠? 막 이해를 못 하겠죠. 개별 종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스펙주는 아무것도 없죠. 스펙주는 그죠? 공부를 해서 다 알죠. 그게 어떤 존재인지. 근데 개인들은요, 진짜 무지해요. 진짜 무지해요. 어떨 때는 보면요, 참, 뭐라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 바닥이 원래 그러니까. 스펙주, 그게 뭐라고, 거기에, 그죠? 시초가에 따라붙어가 목숨 거는 사람들, 맨날 돌라는 거. 오늘도, 유진 스펙 12호인가? 등록됐는데, 거래량이 6,700만 준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대체? 결국 마이너스. 그죠? 그럼 100몇십 프로 추격 매수에 잡은 사람은, 그죠? 어찌 될까요? 스펙주는 내일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끝. 합병 안 되면 그냥 2,000원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알죠? 근데 거기에 목숨 거는, 그죠? 그 개미들. 그냥 걔네들은 개미가 맞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어쨌거나, 그죠? 공모주 도박판이 벌쳐지니까 많은 자금들이 그걸로 다 가버려요. 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없죠. 코스닥은 그냥 썰렁해요. 모든 돈들이 공모주 도박판에 다 가 있으니까. 거래도 안 돼. 썰렁해. 그래서 공모주 도박판 펼쳐집니다. 오늘은 각오해야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오늘은 장이 다르게 움직이죠. 그죠? 다르게 움직인다. 공모주 도박판 두 종목도 다, 그죠? 참전한 사람들은 처참하게 깨졌다. 뭐,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그죠? 다음 또 등록되면 거기다 또 목숨 거는 게 개인들이니까. 결국은요, 깡통 돼가지고 그냥 쫓겨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항상, 그죠? 항상 물려도 좋은 종목에 바닥에서 물려라.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러죠. 아무리 바닥이라도 나쁜 종목은 기약이 없어요. 언제 유상증자 때릴지도 모르고, 언제 감자를 할지, 언제 상패가 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나쁜 종목을 사지 말자. 테마라 해도 작게 먹고 좋은 종목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작년 이맘때, 뭐 그때 좀 되면 막 그런 게 있었어요. 한 2년, 3년 전에는 더 핫했고, 그 메타버스라는 거 있죠. 메타버스. 다 기억하죠? 메타버스 테마가 와 해가지고 신규 등록주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막 주도해서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근래에는 기억에서도 좀 가물가물했는데, 최근 하나 누가, 지인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종목? 메타버스 관련주? 이거 마이너스. 그 지금 90%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보면서, 놀랬어요. 근데 뭐, 어쨌든 테마라는 게 다 그렇죠. 그 순간, 그죠? 불 붙다가 꺼져버리면 그냥 물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 끝없이 흘러내려요. 그게 테마죠. 그래서 테마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거에 달라붙자. 오늘 장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어요. 왜 아쉬웠냐 하면, 고속버스 터미널 테마가 강하고, 천일 고속이, 그죠? 잘 안 죽죠? 보통 이런 정도로 급등했다 빠지는 애들이 막 그냥 한가를 직행인데, 안 죽고 버티란 말이죠. 그러면서, 조정받는 모습이 이쁘다 한 번씩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얘가 안 죽으면 추가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이래 찾아봤거든요. 찾아본 게, 이제, 그 인근에 있는 거. 그래 보면, 대승산업도 좀 찍기는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고민을 한 거죠. 그 고속버스 터미널 그 부근에 주유소가 2개 있어요. 대승산업 소유 주유소. 땅으로 치면 한 1150평 그 정도.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그까지는 이제, 그죠? 각자의 생각이죠.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인근에 이 주유소를 2개 갖고 있는 대승산업. 이게 장에서 먹힐까? 이런 거 하나. 또 하나는 만일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고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욕심내지 말고 패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막 달리고 오늘 상한가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만 뭐 아쉽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찾고 공부를 해서 알아냈다고 한들 장이 안 맞으면 그건 패스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덤벼들면 걷잡을 수 없다. 항상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거나 뭐 좀 그냥 이유라도 알자. 이래 되면 그냥 뻥까시네 이럴 수도 있겠죠. 나중에 한번 찾아서 저번 주에 찍었거든요. 저번 주에 아마 운전을 하면서 찍었던 것 같은데 그거 이제 한 몇 편 찍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서 휴일에나 시간이 이제 느긋할 때 한번 보시라고 올려는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런 게 있죠. 세이브존, 그죠? 세이브존, 얘도 오늘 막 10몇 프로 막 급등을 하죠. 비슷해요. 천일고속에 오늘 26%인가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리고 산표 시멘트. 산표 시멘트는 처음에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얘가 요즘 산표 시멘트가 두 개로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산주로서 산표 시멘트가 거론이 되고, 또 하나는 정원호 테마로 거론이 돼요. 정원호 테마로 거론이 되는 게 요즘 약간 깝죽깝죽 하는 게 있어요. 피에스텍, 바이오스마트, 잭시믹스, 산표 시멘트. 이래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고 산표 시멘트가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결국은 대성산업하고 비슷하다. 서울의 땅, 부지. 서울 그쪽에 옛날 산표 시멘트 그 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는갑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그진 확신하다 싶은 게 KCTC도 얘도 부산에 있는 물류 회사예요. 부산에 있는 물류 회사. 부산에 부두가에 가면 KCTC, 세방, KL넷, 이런 회사들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북극 항로 이거 관련해서 그냥 일단은 보초 보내고 정찰용으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그쪽에 있는 물류 회사들 몇 종목 쭉 지고 있거든요. 그래 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조금 고민을 했는데 오늘 그 해수부 장관, 전재수 해수부 장관 전격 사임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수락을 하고 통일교하고 최근에 좀 엮여가 시끄러웠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잘못 엮이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 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마 저 KL넷은 보유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오늘은 큰 영향은 없었어요. 오히려 KCTC가 상가를 갔는데 이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북극 강남의 어떤 특별한 그거보다는 KCTC도 서울 양재동 하니까 저는 양재동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략 그 부근에 물류기지가 있거든요. 한 18,000평 그 정도 물류기지가 있다. 그래서 얘가 급등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요, 제가 생각했을 방향이 이런 식으로 쭉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확산. 그러면서 상한가가 욱 늘어나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사학개미를 끌어오고, 또 신규 공모주 도박판 이런 것들의 부작용을 해소시키고,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또 저평가 바닥 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불붙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초입 단계. 그리고 좀 약간 똥손. 저는 개인적으로 삼양통상 얘를 더 유력하게 봤거든요.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자산가치 모든 여건. 그래서 이쪽이 더 유망하다 찍었는데 결국은 또 한 번 이 똥손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죠, 느긋하게 가는 거죠. 보통 보면 종목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덩치나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 얘는 한 100%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은 어렵지만 제대로 맞추면 한 1000% 실현낼 수 있는 종목. 이런 게 막 흐름이 보이는 거죠. 천일고속이 그죠, 시가총액 한 300억부터 출발했거든요. 얘도 그냥 품절주. 주식 수가 없으니까 급등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삼양통상은 무조건 들고 있는 게 맞다 그래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그죠,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 신세계가 주도했죠. 그래 되면 신세계 그룹도 이마트하고 그죠, 정용진하고 그쪽하고 완전히 이제는 이제 분리 각자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 되면 옛날에 이명희 회장 그분의 어떤 행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
강남 다음에는 또 지방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그쪽도 서울하고 비슷한 행보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은 그죠 뭐 민주당이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암만 해도 이 정부가 있는 동안은 그죠 그래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또 내년 내후년 선거도 있고 하니까 뭐 강주 그쪽에도 뭔가 상징적인 뭔가 큰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이 되면 어떨까? 그런 관점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서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신세계를 주상복합으로 똑같이 거대하게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주 신세계 얘도 들고 가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맞든 안 맞든 그죠? 맞든 안 맞든 뭔가를 조사를 해서 찾아내고 거기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일 산표 시멘트의 이런 어떤 스토리를 몰랐으면 그죠? 산표 시멘트가 급등 나오면 여타 시멘트주를 추격을 따라잡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게 테마거든요. 그 예전에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 해드렸죠. 그런 비슷한 일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안 당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안 당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조심하는 거는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안전하게 가자 뭐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항상 그죠 이 적재나는 거 적재나는 건 보지 맙시다 계속 말씀드리죠. 테마가 그래요. 테마가 그 당시는 화려해 보여요. 화려해 보이고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요즘 로봇가 그렇죠. 로봇 관련주들이 막 그게 가요. 뭔가를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실상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실상은 대부분 다 적자라 그랬죠. 그죠? 전부 적자예요. 근데 적자도 적자가 축소가 되고 뭔가 앞으로 발전하는 기미가 보이면 몰라.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작년보다 반동갈이 나고 별볼 없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엄청난 어떤 뭔가가 있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로봇, 이 관련된 산업체 로봇, 그러니까 이렇게 로봇 손 같은 거, 이런 걸 매니플레이트라 하는데, 이 매니플레이트는 저도 많이 써봤어요. 사용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근데 휴먼 로봇, 이런 쪽은 실제요.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쪽에 만드는 로봇 개 같은 거, 이런 쪽으로 해서, 비슷한 앞으로 로봇의 어떤 산업화 미래 이쪽에 좀 세미나 비슷한 데를 가서 경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쭉 듣다가, 여러 가지를 막 듣고 했죠. 이 사람도 주식쟁이가 아니니까 현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가 물어봤어요. 로봇을 만든다면, 앞으로 인류가 로봇을 진화를 시킨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부족한 아쉬운 기술이 뭐냐. 그런 식으로 한 질문했어요. 근데 숨도 안 쉬고 바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배터리. 전쟁, 싸우는 로봇을 만들었어. 총 들고 전쟁터 가다가 딱 서버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비싼 전투 로봇 적군한테 뺏겨버리죠. 휴먼 로봇, 이런 애들을 만드는 거는 여러 군데서 막 만드는데 지금 가장 아쉬운 게 배터리 기술이에요, 배터리. 그게 가장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을 하다가 뭐 이렌텍이나 뭐 몇 가지, 몇 종류를 좀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확실한 어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 이렇게 좀 관망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일을 보고 있는데, 오늘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각,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감속기다 뭐다 한 바퀴 쭉 로보트도 테마가 다 돌았으니까 마지막 건물은 또 뭐가 갈까? 그러다가 진짜 배터리가 갈려나?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몇 종목을 쭉 찾아봤는데 그래도 배터리 중에서는 최고로 우량하고 좀 안전한 게 세방전지거든요. 근데 이 세방전지가 지금 6만 원대인데 배당도 올해는 아마 좀 높을 것 같아요. 그 코리아 밸류업 이쪽으로 또 참여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 회사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어쨌거나 요즘은 좀 이래저래 열심히 찾아는 봐요. 아 그리고 그 앞전에 그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자산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매일매일 주식을 봐야 되니까 주식도 보고 뭔가 또 어떤 질문하신 공부 자료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뭐 욕심을 내면 끝이 없고 빨리 했으면 좋지만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어찌 보면 빠른 길이다 이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순자님 그 수시 그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노고에 또 진심으로 이제 편해지시겠네요. 어쨌든 뭐 보람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